새해에는 독서를 한 해 계획으로 삼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그래서 작년 1월에는 크레마 SL을 샀었다가 방출했고 올해에도 새로운 이북 기기를 드리려고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오닉스 북스 리프2입니다. 컬러로 쨍하고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아이패드도 가지고 있지만 굳이 이북을 쓰는 이유는 눈의 피로도 때문입니다. 전자잉크 방식은 백라이트 없이도 흰색 배경에 글자를 띄워줄 수 있어서 일반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보는 것처럼 눈부심이 없고 오랫동안 보아도 눈에 피로도가 쌓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도 엄청 적어서 매일 충전에 대한 부담도 적고 따로 충전하지 않아도 2주 이상 대기 가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상이나 웹서핑 등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아이패드보다 단순하게 책에만 최적화된 이북 단말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비유하자면 아이패드는 PC방에서 공부하는 것이라면 이북 단말은 자극이 차단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효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오닉스 북스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오닉스는 2008년 중국에서 설립되어서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명이고 북스는 이 회사의 전자책 단말 브랜드명입니다. 6인치에서 13인치까지 정말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엔트리급은 6인치급인 포크 시리즈이고 대형기기로는 7.8인치의 노바 시리즈, 10인치의 노트 시리즈, 그리고 13.3인치의 맥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전자책 모델 중에서도 7인치의 중급기인 리프2를 구매한 이유는 일단 7인치가 주머니 휴대가 가능한 수준의 최대 크기이기도 하고 리프1에서 리뉴얼되면서 물리 버튼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박스는 요새 스타일로 매우 단촐해서 언박싱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간단합니다. 충전기는 없고 충전 케이블만 있어요. 리프2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색으로 구매했습니다. 크레마도 그렇고 이북 기기는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같은 흰색 계열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보니 색상에 따라서 프레임 디자인도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구매한 화이트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살짝 들어가 있고 베젤이 튀어나와 있는데 블랙 모델은 디스플레이와 베젤이 일체형으로 평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이트의 무게는 170g이고 블랙은 185g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초반 세팅은 중국 제품이라 그런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전자책 서점 앱들이 세팅되어서 나오던 크레마나 리티페이퍼와 다르게 직접 플레이스토어를 깔기 위해 구글 아이디 인증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건 오닉스가 제조되는 중국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가 활성화된 다음에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처럼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도 설치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북 전자잉크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주사율이 참담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교보, 알라딘, 예스24, 아마존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유통사의 이북을 볼 수 있는 범용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2가 요즘 대세인 이유는 리프1에 없던 물리 버튼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을 넘길 때 터치스크린을 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물리 버튼을 눌러서 넘기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독서에 방해가 안 되죠. 제가 쓰던 크레마 사운드도 물리 버튼이 있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리프2는 이 물리 버튼이 왼쪽에 몰려 있는데 저는 처음에 보기 불편할 줄 알았지만 써보니까 한 손으로 파지를 하고 책을 넘기면서 보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계를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독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에 다른 기능을 매핑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위 버튼을 누르고 홀딩하면은 뒤로 가기 기능을, 아래 버튼을 누르고 홀딩하면은 화면 리프레시 기능이 되도록 세팅했습니다. 익숙해지니까 물리 버튼과 화면 제스처를 섞어가면서 스마트폰 쓰듯이 편하게 여러 메뉴를 오갈 수 있었어요. 아이폰 유저들끼리는 에어드랍으로 파일 주고받기가 참 편하죠. 리프2도 북스드랍이라는 무선을 통한 파일 전송을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 일단 리프2와 PC 스마트폰과 같은 와이파이를 잡고 리프2에서 북스드랍 앱을 실행하면은 두 개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URL을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면은 바로 이런 웹하드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통해서 파일을 간단하게 리프2로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리프2의 기본 저장 공간은 64GB인데 SD카드 확장 트레이까지 있어서 최대 512기가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PDF 파일도 용량이 큰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많은 자료를 넣고 다닐 수 있겠네요.
리프2는 7인치의 이잉크 카르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상도는 1680x1264로 픽셀당 인치는 300ppi입니다. 300ppi의 수준은 일반적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잡는 해상도로 이 이상부터는 눈으로 잘 구분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크레마 사운드가 6인치의 212ppi로 해상도가 낮다는 게 바로 느껴졌는데 리프2는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상당히 쨍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토끼 스크린세이버 이미지 떠있는 걸 보고 살짝 놀랐어요. 만화책 볼 때에도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크레마 S나 킨들과 같은 엔트리급 이북 기기들은 6인치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으로 7인치를 써봤는데 확실히 시야가 넓더라고요. 1인치 차이지만은 체감되는 크기 차이는 더 컸습니다. 7인치인 리프2의 휴대성은 크레마 S 같은 6인치 기기들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손잡이 겸 물리 버튼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프레임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보니까 외투 주머니에 넣기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6인치 기기들은 청바지 뒷주머니에도 들어가는 휴대성을 자랑했는데 7인치의 리프2는 이 정도의 휴대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170g으로 상당히 가볍고 한 손에 파지하기 쉬운 구조로 일단 손에 들어오면은 한 손에 들고 읽기는 상당히 편했습니다. 통근길에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서서 한 손으로 들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리프2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북 사용으로는 오디오북도 스피커로 들을 수 있겠으며 마이크를 사용해서 음성 메모를 남길 수도 있겠네요. 내장 스피커의 음질은 영 별로긴 했지만 오디오북을 듣는 용도 정도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리프2는 중력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옆으로 돌리면 방향에 맞춰서 화면의 방향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인치 대화면을 이용해서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띄워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잡고 볼 때에도 알아서 화면 방향이 바뀌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리프2를 살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속도였습니다. 스냅드래곤 636을 탑재해서 빠릿했던 리프1보다 오히려 더 느린 AP를 탑재했는데요. 이북 단말은 보통 고성능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요새는 고용량의 만화 파일을 열 때나 오디오북을 열 때도 있지요. 특히 밀리 소재를 안드로이드 일반 앱으로 열 때는 너무 느려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밀리의 소재는 이북 전용 앱을 다운받아서 써야 했습니다. 빠릿한 반응 속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리프1이나 크레마 S를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전용 케이스는 플립 케이스와 투명 케이스 두 종류가 있는데요. 플립 케이스는 플랩을 덮어서 전면도 보호할 수 있고 플랩을 닫으면 자동으로 슬립으로 들어가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그리고 거치도 됩니다만 세로가 아닌 가로로 거치가 되어서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플랩이 잘 안 붙고 덜렁거린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무게도 100g 정도로 꽤 무겁습니다. 저는 나중에 따로 출시된 투명 TPU 케이스를 구매했는데요. 품질은 그다지 좋지 않고 황변 현상도 있을 것 같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플립 케이스를 써본 경험상 덮여있으면 열기가 더 귀찮아지므로 이북 단말도 화면이 더 보여야 더 독서 의지가 자극되는 것 같더라고요. TPU 케이스는 가격도 7,900원으로 19,900원인 플립 케이스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액세서리에 돈을 투자하기 아까우신 분들은 TPU 젤리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리프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리프2의 장점은 일단 휴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 사이즈인 7인치라는 점, 그리고 물리키가 있어서 더욱 집중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 플레이스토어와 SD카드를 통한 자유로운 확장성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주머니에 넣기 어려운 애매한 사이즈와 입문자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초기 세팅 방법, 그리고 느린 AP 대비 31만으로 비싼 가격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북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만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면서 최신 기능들과 스펙이 잘 조합된 기기라서 새해 독서 습관을 버킷리스트로 잡은 분들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새해 첫 지름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